9월 1일인 오늘 금요일부터 대부분의 차량관리국 DMV 시설에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운전면허 시험을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엿흘간의 여행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의 여행객이 오헤오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을 통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항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트렁크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는 옵티마 등 차량 32만 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연방판사가 현대 기아 집단 소송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극단 시카고가 국민 성자 권희안 연출의 여자 만세 2의 앵콜 공연을 갔습니다. 권희안 단장과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챗 GPT가 생성한 허구의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트랜스젠더를 용납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음악과 대마초를 결합한 일리노이 최초의 콘서트가 이달 먼던라인에서 열립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급성 심정지는 24시간 전에 뚜렷한 예고 신호가 나타나며 이 신호는 남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최소 구매액을 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대부분의 차량관리국 DMV 시설에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운전면허 시험을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리노이주 차량국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알렉스 지아놀리아스는 지난 7월 스킵 더 라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루프를 제외한 모든 시카고 지점을 포함해 일리노이주 전역의 가장 붐비는 44개의 DMV 지점 이용 시에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DMV에서 대기 시간에 긴 줄을 서면서 때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 등록이나 번호판 스티커를 받기 위해 예약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약하려면 차량관리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844-817-4649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울러 차량관리국은 이날부터 운영시간도 변경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약 12개의 DMV는 토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벌써부터 주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죠. 오헤오 공항 등도 바쁜 주말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시카고 항공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올해 노동절 연휴 엿새간의 여행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의 여행객이 오헤오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을 통해 여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가장 붐비는 날은 4일 월요일이지만 많은 여행객이 이른 출발을 위해 어제 목요일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국내선의 경우 관계자들은 승객들이 비행시간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헤오 공항을 이용할 경우 케네디 고속도로 교통량이 특히 느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CTA의 블루라인은 공항 내부에서 승객을 내려주므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팍스뉴스는 귀뜸합니다. 픽업의 경우 미드웨이 공항과 오헤오 공항 모두 키스앤플라이로 불리는 하차 지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드웨이 공항의 경우 59번가와 킬데어에 있는데요. 오헤오 공항 하차 구역은 1255 웨스트 잼케 블루버드에 위치한 복합 터미널 시설로 승객은 공항 환승 시스템에 탑승해 모든 터미널까지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트렁크 잠금 장치 문제가 있는 옵티마 등 차량 32만 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기아 미국 법인은 2016년에서 2018년형 옵티마와 2017년에서 2018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와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6년에서 2017년형 리오 차량 일부를 리콜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차량은 트렁크 잠금 장치 베이스가 갈라져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트렁크 안에 사람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콜 대상인 자동차 수는 모두 31만 9,436대입니다.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는 차량의 레치 베이스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며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서한은 오는 10월 19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 한편 연방판사가 현대 기아 집단 소송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지난 5월 2억 달러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죠. 지방판사 제임스 살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량을 도난당한 소비자들과 제안한 2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거부하고 일부 소유자에게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피해를 본 자사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을 취하기 위해 총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죠. 이 합의안에는 차량 도난 관련 전액 손실과 부분 손실에 대한 최대 배상액 상한선이 각각 6,125달러와 3,375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셀라 판사는 이 합의가 2022년 제조된 자동차가 2011년에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자동차 제조업체의 각 차량의 예상 가치에 맞는 수정된 보완안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노동부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현재 3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로 늘려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에게 정규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확대 방안으로 시행 첫 해 12억 달러가 근로자들에게 더 지급될 전망입니다. 새 지급 기준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소매업을 비롯한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극단 시카고가 국민 성작 권희환 연출의 여자 만세 2의 앵콜 공연을 갖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에 한국말로 하는 연극 극단을 만들어서 한인 여러분들한테 연극의 재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창단을 한 겁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높은 입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주류사회 연극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연극,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거는 우리 세대에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 만세 2의 부제 마지막 하숙생은 70세 할머니 하숙생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이 분명한 하숙생 이 여자,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며느리 품격 절정판 최서희, 21세기 마지막 강큰 시어머니 홍마님, 세 여자의 불편한 골 때리는 유쾌한 반란의 동거를 그립니다. 연출을 맡은 전 시카고 한인 연극 영화인 협회 회장 권희환 단장이 어제 오후 작품 홍보를 위해 KBS를 방문했는데요. 권 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작품에 대해 3대 여성이 살아가는 한 집안에서 평생을 무한 책임과 희생을 강요받으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한 여성의 삶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이자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정말로 우리 세대에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게 얽혀가는 그런 그 감정의 기복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동질감, 또 이해, 친밀감을 주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감동도 줘요. 그래서 작년 저희가 첫 공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극은 꼭 좀 와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권 단장은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권 단장에게 극단 시카고의 초대작으로 여자 만세 2를 선정한 계기와 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6사람이 배역인데 그중에 하나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1인 5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분이 여자들인데 많이 출연 인원이 많은 작품을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연기자분들을 잘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 작품 자체가 우리한테 공감을 주는 거예요. 이 작품의 작자는 국민성 씨라고 그냥 국민성 하면 남자인 줄 알지만 여자분이에요. 50대 여자분인데 굉장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연극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탄 분이세요. 그분이 쓴 이 작품이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해서 여러 지방에서도 공연을 했고 수많은 극단에서 입은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흥행성도 있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앵콜 무대이긴 하지만 물론 작년에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연을 200석 규모의 그냥 교회에서 했어요. 200석이 완전 만석이 됐고 객석에서 흐느낌도 들렸고 웃음소리, 박수소리 그 감동이 단원들한테 많이 자신감을 줬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반응이 좋았으면 우리 한번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극장을 빌렸습니다. 극장, 무대장치 이런 거 풀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가 볼거리도 있고 또 작년에 비하면 연기력들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능숙한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 무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날 공연에는 극단 시카고 단원인 윤애서, 김혜선, 이영, 왕상화, 문미영, 장진숙 씨가 출연해 열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날 인터뷰에 함께한 며느리 역의 최서희 씨와 하숙생 역의 이여자 씨입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배역이 3명이 바뀌어서 또 각자 다들 직업이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연습 시간을 잡는 게 힘드는 부분이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서로 이렇게 그 조언도 해주고 준비도 해주고 이런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연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인데 안 좋으면 이게 포옹이 안 되거든요. 이게 꿀 떨어지는 눈빛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연극에 반영이 돼서 작년보다 훨씬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감입니다. 이 6분의 연기자들은 지난 거의 9개월, 10개월 동안 흔들림 없이 연습을 같이 해주고 있어서 이번 작품에 제가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연기자가 바뀌면 같은 연극이라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풀사이즈의 무대 장치, 교체가 된 3명 연기자가 서로 합해져서 내는 그 시너지나 앙상블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와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작년에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시면 억울해요. 보셔야 됩니다. 공연은 9월 17일 주일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포레스트 뷰 교육센터이며 티켓가는 $25, 공연 당일 현장 구입도 가능합니다. 티켓 판매처는 알링턴 하이츠 소재 헤어 웨브 살롱입니다. 극단 시카고 제2회 앵콜 정기 공연 여자 만세 2 마지막 하숙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73-919-0294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분들을 제가 만난 게 벌써 2020년 2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코로나를 거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타주로 이사 가기도 했고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고 극단을 나가신 분들이 꽤 돼. 그렇지만 이분들은 일편단심 저하고 같이 그동안 고락을 같이 했고 또 연극 연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독하고 험난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저하고 같이 해줬다는 게 제가 굉장히 고맙고 또 굉장히 끼들이 많아요. 연기를 잘합니다. 정말로. 순간순간 이렇게 광채를 발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차기작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섣불리 지금 내놓기 좀 어렵고 등장 인원들이 많아요. 그 작품에. 그 작품도 너무너무 우리한테 잘 공감이 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끝나고 좀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최소 구매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 $25에서 $35로 올리게 되는데요. 유료 멤버십인 프라임 고객들의 무료 배송 최소 주문액은 $25로 유지됩니다. 프라임 멤버십은 1년에 $139의 연회비를 내고 1일 무료 배송 등 서비스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경영진들이 매출 성장률은 둔화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무료 배송 최소 주문액이 인상되면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급성 심정지는 24시간 전에 뚜렷한 예고 신호가 나타나며 이 신호는 남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메디컬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세다스 시나이 헬스 시스템 슈미트 심장연구소 연구팀은 지역사회 급사 예측 연구와 돌연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급성 심정지 환자의 50%는 심정지 하루 전에 최소한 한 가지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남성은 흉통, 여성은 호흡곤란인 겁니다. 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나타난 여성은 급성 심정지 위험이 3배, 돌연한 흉통이 나타난 남성은 급성 심정지 위험이 2배 높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급성 심정지 환자 중 소수는 남녀 모두 가슴 두근거림, 유사 경련,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연구가 진행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와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서로 달랐지만 이러한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구팀은 흉통과 호흡곤란이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급성 심정지가 임박한 신호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자는 이런 증상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챗GPT가 생성한 허구의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트랜스젠더를 용납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진보 매체에서는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챗GPT에 예수님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신다라는 내용의 가짜 성경 구절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r/trans라는 커뮤니티 채널에 게시한 겁니다. 해당 사용자가 게시한 인용문은 기존의 성경 구절과 매우 유사했으며 심지어 복음서 저자의 운율까지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짜 성경 구절은 그리하여 영혼과 몸이 나뉜 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왔다. 고요한 절망 중에 이르되 주여 나는 영과 육이 나뉜 채로 당신께 나왔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어 예수께서 그녀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자녀여,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창조의 가장 깊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모두 영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 나라의 문이 열리리니 하나님은 몸이 아닌 마음을 보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계시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LGBT 옹호 매체 어드보케이트는 챗GPT가 트랜스젠더로 긍정하는 성경 구절을 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이를 관용을 확증하는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챗봇이 신학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AI가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와 다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작가이며 크리스천 포스트 컬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은 최근 논평에서 챗봇의 답변이 진리에 가깝게 들릴 수 있다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분별력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다시 오르기 시작해 또 한 차례 폭염이 주말 동안 시카고 일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으나 토요일인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72도, 모레 주일에는 낮 최고 9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6도, 습도는 83%, 바람은 남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